안녕하세요. 공부를 왜 그려보는 수학 시리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또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사인, 코사인이 왜 중요하고 왜 배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에 달아놓은 추, 또는 육지에 떨어져 있는 배의 거리를 구하는 법, 악기를 연주할 때 소리의 물리, 다 사인 함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는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사인과 코사인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 공식을 생각해 보면은요,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사인은 O라는 변을 H로 나누고 코사인은 A라는 변을 H로 나눈다. 우리가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원과 삼각형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원에는 아주 특이한 성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점에서 시작하든 한 바퀴를 돌면은 똑같은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돌더라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돌더라도 똑같은 곳으로 돌아오고요. 다른 곳에서 시작해도 똑같아요. 한 바퀴를 돌면은 똑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반대로 돌더라도 다시 똑같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점이 되게 단순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코사인과 사인을 설명할 때요. 우리가 한번 기준점을 만든 다음에 하얀색 선을 0도라고 할게요. 빨간색이 각도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도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0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바퀴를 돌면은 당연히 360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바퀴를 돌면은 360도를 두 번 돈 거니까 720도가 됩니다. 또는 우리가 360도라는 크기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레이디언이라는 그런 유닛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바퀴를 우리가 돈다면은 2파이가 됩니다. 반대로도 돌 수 있겠죠. 반대로 돌면은 우리는 마이너스를 사용해 갖고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아주면은요, 마이너스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갈게요. 삼각형의 합은 180도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90도 직각으로 놓는다면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직각 삼각형에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HOA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한번 입혀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들을 계속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은 똑같은 색깔을 계속 쓸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을 우리가 알아봤고 삼각형을 알아봤잖아요. 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빗변을 같이 놓는다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각도를 변화시켜 준다면 이 녹색과 분홍색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이 삼각형의 녹색과 분홍색의 이 길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0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 바퀴를 돌면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들이 나타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사인과 코사인 함수 그래프잖아,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몇 단계가 남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O와 A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려봤는데, 이번에는요, 잠깐 뒤로 조금 돌아갈게요. 그리고 6.3파이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원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삼각형의 지금 변들도 같이 변합니다. 반지름이 변함에 따라 당연히 두 변도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에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일까요? 원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은 당연히 삼각형의 두 변들의 크기가 변하겠죠. 그리고 그 변화는 오른쪽의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래프의 사이즈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O랑 A라는 변을 H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O를 H로 나누고요, A를 H로 나눠서 이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한번 원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원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데
재밌는 게 O를 H로 나누거나 A를 H로 나눴을 때 변하지가 않아요. 값들이. 삼각형의 모든 세변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비율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원의 파이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파이는 변하지 않는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들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지금 보면은요, 원이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고 하지만은 이 비율들은 OH라는 비율과 A를 H로 나눈 비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사인, 코사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반지름을 1로 바꿔볼게요. 그럼 1로 바꿨으니까 H는 뭐가 되죠? 당연히 1이 됩니다. 빗변이 1이 되고요. 빗변을 1로 넣음으로써 좋은 점이 뭐냐면요, O는 사인이 돼버리고요, A는 코사인이 돼버려요. 지금 이 원의 그래프에서 한 변을 사인으로 놓을 수 있고 한 변을 코사인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서클입니다. 유니서클이 무엇이냐면요, 반지름을 1로 놓았을 때 삼각형의 두 변을 그냥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불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마음에 조금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은 아주 중요한 성격이 하나가 있다. 어떤 점에서 시작해도 똑같은 점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사인과 코사인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60도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값으로 돌아옵니다. 한 바퀴를 더 돌아볼게요.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은 2파이를 돈다는 끝,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값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한 바퀴 2파이 또는 360도를 돌아볼게요.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은 값으로 돌아옵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2파이로 움직였을 경우, 한 바퀴를 돌았을 경우 당연히 똑같은 값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조금 재밌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인과 코사인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우린 코사인을 밑에다가 그렸는데 그걸 위로 한번 올려갖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요 0도에서 시작을 해갖고 10도씩 증가해갖고 사인과 코사인을 한번 딱 그려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점들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요 원을 한 바퀴 한번 돌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원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사인과 코사인도 똑같은 값들로 돌아옵니다. 한번 뒤로 돌아볼게요. 뒤로 돌아도 결과는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원이 한 바퀴 돌면은 똑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도 같은 값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을 같이 놓고 한번 코사인을 움직여줘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죠. 얼만큼 움직였을까요? 2분의 파이만큼 움직였거든요. 90도입니다. 90도를 움직이면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져 버려요. 이것도 지금 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30도라고 놓고서 코사인을 우선 구해볼게요. 그리고 코사인을 구한 상태에서 90도를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20도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코사인 그래프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120도가 될 때 사인은 어떻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즉 90도를 움직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같게 되죠. 90도를 움직였을 경우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게 되죠. 또는 사인을 반대로 움직여도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과 코사인, 그래 좀 더 알겠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왜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사인과 코사인이 우리 삶과 너무 민첩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로 한번 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육지에서 배가 떨어져 있는데 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다. 어떤 식으로 거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은 이 배를 기준으로 육지에 직각으로 보고 정면에서 보고서 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육지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사이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도 당연히 배에 떨어진 거리는 찾기 힘들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거는
각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만환경을 쓰든 어떤 도구를 써갖고 각도를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도를 찾았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a를 알고 있고 각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코사인 함수를 쓰면은요 빗변을 찾을 수 있죠. 빗변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은 우리가 이 d, 즉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질량이 스프링에 달려있고 그것이 지금 움직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소모가 전혀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질량이 움직이는 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인 함수처럼 나타납니다. 삼각형과 원과 전혀 관련도 없을 것 같은 이 질량과 스프링의 시스템이 사인 함수로 그려진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바이올린을 키는데 한번 A 노트 440Hz인데요. 우리 오케스트라 가면은 막 이렇게 바이올린이랑 다들 음을 맞추잖아요. 그게 440Hz인데 음의 변화를 한번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인 함수로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요? 440Hz이기 때문에 440번 사인이 반복하는 1초 동안 430번 반복하는 그래프로 나타나는 몇 가지 예이지만 삼각함수는 우리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함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과나 공대를 가시는 분들이 응용 수학을 듣잖아요. 그러면 삼각 함수에 기반한 그런 수학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현상을 표현할 때 사인과 코사인을 다양하게 섞어 가지고 수학적으로 말을 하는 게 풀이의 급수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어떤 사인과 어떤 코사인들로 나누어져 있는지 쪼개서 바라보려고 하는 게 풀이의 변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인과 코사인을 복소수 좌표 평면에다가 갖다 놓고 연결을 시켜버린 게 오일러 공식이에요. 왜 오일러 공식이 중요하죠? 원래는 코사인과 사인을 두 개를 따로 놓고 써야 됐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지금 이 토픽들도 그려보는 수학 시리즈에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을 배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과 삼각형을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대용 책상에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